다는 없잖아. 이 저이씨. 근데 진짜 다 어렵냐? 어려워가지고. 알았습니다. 빨리빨리 해볼게요. 아는 사람들은 좀 참고 들으십시다. 필요한 내용들은 체크를 합시다. 자, 사각형 넓이가 2이다. 사각형이니까 일단은 위에서 2개, 아래에서 2개 골라서 넓이가 4가 됨을 원하고 있죠. 자, 너희들이 위에서 2개 고르고 아래에서 2개 골라서 사각형을 만들게 되면 이 도형은 무슨 도형? 무슨 도형? 사다리꼴. 사각형은 당연한 이런 평행선이 있으니까 사다리꼴. 사다리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아랫변하고 윗변을 더해서 높이를 곱하고 나누기 1을 할 거잖아. 근데 높이가 1로 정해졌네. 다시 말해서 위에 고른 길이가 위에서 고른 길이가 A, 위에 아래에서 고른 길이가 B.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가 나오면 된다? 4가 나오면 된다. 요게 이 문제의 핵심이겠죠. 그러면 아하, 위에서 몇 칸? 0칸은 없죠? 0칸은 없으니까 3, 1, 2, 2, 1, 3. 감사하게도 1, 3은 대칭성이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우린 두 가지만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첫 번째 얘는 3, 1은 4칸 중에 3칸을 골라야 되니까 방법은 두 가지. 2 곱하기 한 칸 고른 방법은 4가지. 이해되시죠? 얘는 두 점을 고르는 게 아니야. 두 칸을 가는 거야. 두 칸 이렇게 가는 거야. 3 곱하기 3. 여기는 4 곱하기 2가 원래 정확한 표현을 맞겠죠. 첫 번째 보고 쓴 겁니다. 8이 16, 25 이렇게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네요. 다음 990번. X가 7마리가 있는데 6마리군요. 6마리에서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거기에서 X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F-X가 1이래요. 절대값이 1이다. 자, 절대값의 해석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냐? 절대값을 푸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계산하고 절대값을 씌우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얘를 나는 이렇게 선택하겠다 이거야. 뿔마 1로 가겠다 이거지. 그러면 x하고 마이너스 x니까 1하고 마이너스 1 두 개를 한꺼번에 생각할 수가 있다 이거지. 2하고 마이너스 1을 한꺼번에 룰이 발생하겠지. x에다 1 넣을 때, 2 넣을 때, 3 넣을 때 이렇게. 이 룰은 세 가지 발생할 건데 조건이 지금 이 하나밖에 없네요. x가 양수이면 양수로 가라 이거밖에 없네요. 음수는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도 내용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살표가 무조건 하나로 가는데 양수는 양수로 가되 음수는 이 룰을 규칙을 정해가면서 가라 이거죠. 그리고 1대1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F1이 결정되는 수만큼 2도 그 룰만큼 갈 거다 이거죠. 1 따로 1하고 마이너스 1은 룰대로 갈 거고 그거 별도로 2하고 F2하고 F-2도 그 룰대로 갈 거 아니야. 1하고 가는 거와 상관없이.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 몇 개만 하면 된다? 한 개만 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갈 것이다 이거죠. 알겠나요? 그럼 한 개만 하자 이거야. 한 개만. 뭐만? F1하고 F-1만 결정하겠다 이거지. 그러죠? 그래서 나는 표를 작성하겠다. 표는 가로표로 해도 되고 세로표도 해도 관계없습니다. F1이 예를 들어서 양수로 가라 했죠. F1은 양수니까 양수로 가랬으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것은 1 아니면 2 아니면 3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 1이 1로 갔는데 우리는 뭐 할 거야? 두 개를 더해서 뿔마 1이 나와야 되니 얘를 보면서 뿔마 1이 나오게끔 하면 뿔마 1 0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0 없네. 요거밖에 없네. 그러지? F1이 2로 가면 뿔마 1을 만들어야 돼. 뿔마 1을 만들려면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하고
가능한 수는 이 수 중에 선가하면 되겠지. 3이 나왔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4 없네. 마이너스 2밖에 없네요. 문제 이해됩니까 지금? 아하, 우리는 절대값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그냥 빨리 해석하기 위해서 뿔마 1, 그 다음에 양수니까 아하 얘부터 지정하고 하면 f-1을 이 생각을 하면서 풀면 되겠다.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1은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발생한다 이거지. 그러면 얘도 네 가지면 2도 똑같이 네 가지가 되겠죠.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하 이런 룰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다. 다음 그림과 같이 중심이 같고 반지름 길이가 1, 2, 3, 4, 5 반지름 길이가 1, 2, 3, 4, 5 이렇게 된가 보네요. 이 5개의 원을 경계로 하여 안으로부터 A, B, C, D 서로 다른 세 개의 물감을 칠하여 색칠된 문양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 영역은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이웃하는 것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우리가 보통 아는 사실입니다. 이웃하는 건 다른 색. 세 가지 색 물감은 각각 10통 이하만 10통 이하. 제한적이네. 사용량이 제한적입니다. 하고 물통 한 통으로는 영역 A의 넓이만큼 한 통으로 오케이. 한 통으로는 A의 넓이만큼 넓이에 대한 생각이래. 그러지? 그러면 도형 자체가 닮음 도형이니까 넓이를 먼저 써놓고 하는 게 좋겠네요. 물감 한 통으로는 A만큼 쓸 수 있으니까 A 넓이는 1이고요. 그러면 B 넓이는 얼마나 보는 거야? 1대 2니까 넓이는 1대 4이고 얘가 빠졌죠. A가 B 영역에서 A가 빠졌죠. B1에서 3, 5, 7, 9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서 생각해보면 지금 이 넓이는 1, 4, 9,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이네요. 홀수 합은 제곱이 떨어집니다. 홀수 합은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 1 더하기 3은 2의 제곱, 1 더하기 3 더하기 5는 3의 제곱, 7까지 더하면 4의 제곱, 9까지 더하면 5의 제곱 이렇습니다. 홀수 1부터 해야 돼. 1부터 5개 합은 5의 제곱입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 사이즈가 5 정해졌는데 물감통은 10통 이하가 하면 되니까 뒤쪽 가면 칠을 많이 못하겠네요. 칠을 많이 못하겠지. 알겠나요? 자, 이 말이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말이 없었다. 됐어요? 이웃하는 것은 새로 다른 색 칠하니까 그러면 A 칠하는 방법은 세 가지. B는 두 가지겠죠. A랑 다른 색. C는 두 가지. D는 두 가지. E도 두 가지죠. 물감 양이 제약이 없으면. 그럼 총 경우는 3, 2, 2, 2, 2 하면 되겠죠. 16, 48까지 나오네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있겠지. 세 가지 색을 모두 사용을 하래. 모두 사용을 하래. 그러면 좀 문제가 어려워졌네. 그러지? 모두 사용을 하래.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생각이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요거 총 경우의 수잖아. 이게 뭐라고? 총 경우의 수지. 모두 사용하라겠다는 건 여기서는 적어도 몇 개는 칠했겠어? 이웃하는 건 서로 다른 색을 칠했으니까 적어도 2개는 칠했겠지. 그러지? 이 전체에서 2개만 사용된 걸 빼면 됩니다. 2개만 사용된 걸 빼면 돼. 얘가 지금 3, 2, 2, 2, 2가 모든 경우에 쓰고 2개만 사용된 거는 당연히 2개 사용됐다는 것은 H라는 게 몇 가지? 3가지였고 B라는 것은 2가지가 나오겠지. 6가지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H라는 색하고 BH라는 색 5가지고 왜냐면 2가지 생기면은 1, 2, 1, 2, 1 이렇게 썼다는 소리죠. 이 번호는 색깔 이름입니다. 색깔 번호야. 알겠나요? 그러니까 H라는 게 3가지면 B라는 게 2가지니까 총 6가지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 칠하고 여기 칠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모양이 색깔이 정해졌을 거 아니야. 퐁당퐁당 나오니까. 그래서 6가지만 빼면 우리가 모두 3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요거는 뭐 통에 제약이 없을 때 보통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현재 문제는 제약이 있다는 말은 이제는 제한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일일이 써라라는 경우가 많아요. 제약을 줘버렸으니까 다 하지 말고 이런 틀 중에 10통만 사용하라 했으니까 10통 하니까 수가 9가 먼저 보이겠죠. 왜? 9가 영향력이 제일 크니까. 그러죠? 그러면 9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이 뭐냐부터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E, D, C, B, A 순서대로 칠해도 관계는 없겠지. 그러지? 아니 저는요 C부터 칠하고 싶은데요. 뭐 그렇게 칠할 사람은 그렇게 칠하고. 알겠나요? 어차피 색이 이유 다른 색만 칠하면 되니까. 왜 E부터 칠하는 경우 이유는 뭐냐? 얘가 물감을 제일 많이 사용할 거니까. 사이즈. 현재 2에 칠할 애는 번호를 쓰겠습니다. 2에 칠할 애는 1, 2,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지? 색깔 3개를 번호를 매긴 거야. A, B, C 이렇게 써도 되는데 1, 2, 3을 쓴 거야. 헷갈리면 동그라미 쳐면 됩니다. 이렇게. 수가 아니야. 물감의 번호입니다. 그러면 어쩌 1번이든 2번이든 3이든 똑같으니까 곱하기 3 해도 되겠네. 맞습니까? 자, 1번을 칠했으면 이제는 1번은 올 수가 없어. 얘만 올 수가 있죠. 올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1번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는 2번 또는 3번. 오, 수용도 하겠다 이 말이네. 1번, 2번 왔으니까 여기는 1번 못 오니까 몇 번밖에 못 와? 3번밖에 못 오겠지. 얘는 2번밖에 못 오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3번 옆에는 누구밖에 못 와? 2번밖에 못 오네. 뭐야? 얘는 몇 번밖에 못 와? 3번밖에 못 오겠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3번 옆에 3번 못 온다고. 1번은 어차피 여기 못 왔고 여기까지밖에 없네. 그 다음에 여기는 올 수 있는 것이 뭐야? 아하, 이제 3번도 오고 1번도 올 수 있겠네요. 3번 올 수 있냐 없냐? 생각해봐야지. 3번 올 수 있고 1번도 올 수 있다. 얘는 마찬가지겠네. 2번 올 수 있고 1번 올 수 있겠네요. 오케이. 1번 왔을 때 4가지. 결론적으로 12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서 힌트 객관식을 봤을 때 수가 작다는 것은 일일이 쓰라는 문제입니다. 제약 조건이 있을 거니까 생각하면서 일일이 적어라. 이게 뭐 수학적으로 가능하면 너무 수가 작으면서 어떤 계산법이 나왔다. 이건 너무 쉬운 문제가 돼버려. 룰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룰이 없다. 룰이 없다는 말은 일일이 써라 이 말이야. 일일이 쓰는 방법이 이런 수용도가 있겠다 이거죠. 아시겠죠? 다음. 자, 어느 관광지에서 7명 관광객을 마차를 타고 갑니다. 그림같이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어요. 마부는 가장 앞에 있는 의자 오른쪽에 앉고요. 7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비어있는 7개 앉습니다. A, B는 2인용 의자에 앉습니다. 그러면 2인용 의자는 이렇게 앉나 서겠죠. A, B는. 그렇지? C와 D는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지 않습니다. C하고 D는 따로 앉아라 이거죠. 됐어요? 우리는 이웃이 있고요. 이웃하지 않는 게 있죠. 누가 쉽습니까? 누가 쉬워요? 일단은 이웃이 쉽습니다. 이웃은 묶어버리면 되니까 한 덩어리라 생각하면 돼요. 이 2개인데 한 덩어리라면 생각하면 돼. 자리가 바꾼 경우는 있지만 이웃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쭉 일렬로 세우는 걸 일렬로 세우는 것을 뭐라 말하냐면 직순열이란 단어가 있어요. 직선으로 묶었다 이거지. 직선으로 나열했다 이거지. 얘네들은 끊어졌죠.
얘하고 얘는 나열된 게 아니야. 이웃하는 게 아니야. 그러지? 중간중간에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따로 있네요. 일반적인 이웃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얘는. 알겠죠? 그래서 직순열, 직선순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나열하는 것은 직선순열. 다음에 원순열이 있어요. 삥 돌아가지고 나열되는 것이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나열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어요? 그 상대적인 단어로 직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가 원순열 나올 때야 직순열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순열 하면 일단은 직순열에 대한 생각이다. 이런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쉬운 게 뭐야? 이웃하는 게 쉽겠죠? 나머지 애들은 없네. 나머지 애들은 말이 없잖아. 타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 신경 안 쓰겠다 이런 말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의자에 탈 때 A, B를 먼저 태워, C, D를 먼저 태워.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A, B, C, D 네 명의 이름표가 붙어 있어. 마차에 탈 때 누구부터 타? A, B. 왜 A, B부터 타? 이웃 동생이가. 이웃 아저씨 먼저 타? 당신네들은 이웃 아저씨니까 먼저 타십시오. 그렇게 말하냐? 그렇게 말해? 저렇게 양보정신. 티처, 양보정신이 투철하니까 오늘 꼴등으로 오신 거군요. 아니, 빨리 타고 싶은 사람 타지. 빨리 타고 싶은 사람 타지. 알겠어요? A, B가 먼저 타도 되고 C, D가 먼저 타도 돼요. 이 말은 내가 얘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을 만한 애, 좀 편한 애를 먼저, 문제가 될 애를 먼저 태우든지 아니면 편한 애를 먼저 태워도 관계는 없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그러면 나는 이웃을 먼저 태울 거냐 이웃하지 않는 애를 먼저 태울 거냐 요거는 내 맘이야. 내 맘이라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웃을 먼저 태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웃하지 않는 것을 먼저 태우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웃하는 아내가 두 명이 이렇게 앉을 수가 있겠죠. 됐지? 그럼 A, B는 여기 앉을 수밖에 없어. 그러지? 근데 A, B가 지금 C, D가 이렇게 앉았어요. 그럼 A, B가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 그러겠지? 그럼 C, D가 어떻게 앉냐에 따라서 A, B는 위치적인 생각이 완전 달라진다 이거지. 경우의 수가 달라져. 그러면 A, B를 먼저 태우는 게 경우의 수가 편해질 거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알겠나요? 됐어요? 자, 그러면 A, B가 앉았어요. A, B가 앉았어요. 여기 앉았어요. 두 가지, 세 가지. 일단 세 가지가 있겠네요. 곱하기 2팩. 2팩은 A, B 자리 바꾼 오른쪽 왼쪽 첫 번째 생각입니다. 얘는 A, B를 앉혔습니다. 자, A, B를 이렇게 경우의 수를 썼으면 이렇게 한 자리든 아무 자리에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제 경우의 수 했으니까. 근데 B, C, D는 이제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C, D는 이웃하지 않는다는데 얘가 눈에 좀 들어오네. 얘가 눈에 들어오잖아 지금. 알겠나요? C, D 중에 얘가 누군가 앉으면 몇 가지가 있고 여기가 아닌 자리에 앉으면 다른 경우가 발생하겠지. 케이스가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C가 여기 앉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나누어지겠네요. 곱하기 여기에 앉는 경우가 있고 안 앉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앉았어. 누가 앉았어? C가 앉든 D가 앉든 앉았겠죠. 곱하기 신경 안 쓰겠네요. 그러겠지? C가 여기 앉지 않았어요. C가 여기 앉지 않았어요. 그럼 C가 앉을 자리는 몇 가지? 네 가지. C가 앉을 자리는 네 가지가 있겠죠. D가 앉을 자리는 여기 빼고 두 가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신발 짝 고른 게 있었지. 네. 짝 고른 게 있었지. 근데 고르면 중복이 발생한다 했어. 그럼 얘도 중복이 있지 않나요? 얘는 지금 사람입니다. 사람. C가 여기 앉고 D가 여기 앉는 경우가 있고 D가 먼저 하면 D가 여기 앉고 C가 여기 앉으면 다른 경우가 되는 거야. 중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C든 D든 C가 먼저 앉아도 되고 D가 먼저 앉아도 돼. 완전 다 다른 경우가 됩니다. C가 앉은 거 보고 D가 앉는 경우라. 이해됐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 동시에 고르는 게 아니라 자리가 들어가면 거기 자리에 이름이 붙어버린 거라고. 이해됐습니까? 이걸 두 개를 나누어서 풀려고 보니까 귀찮네.
귀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뭘로 봐? 여 사건으로 풀겠죠. 여 사건.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 사건을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소리야? 5명이, 아니, CD가 이 5자리 중에 2자리를 골라서 앉았어요. 몇 가지, 몇 가지? 5 곱하기 4 맞나요? 사람이 다르니까. 첫 번째 C가 앉아서 5가지. D가 그냥 앉았어.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앉으면 안 돼? 이렇게 앉으면 안 된다고. 2가지에 대해서 여기인데 C하고 D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으니까 다시 나이랑 각각지를 해서 빼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몇 가지가 나왔어? 16가지. 맞네요. 자, 위에는 직접 푸는 거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여사건을 이용해서 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끝났네. A, B, C, D 했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남는 자리 앉겠죠? 남는 자리 곱하기 3팩이 되겠다. 자, 사람은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애들을 먼저 이렇게 지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 넣어주면 됩니다. 동시간. 어차피 우리가 사람이 다 다른 자리니까 차근차근 앉아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다음. 자, 그림같이 16개의 정사각형이 이루어진 판 위에 모양과 크기가 다른 흰 공 4개, 검은 공 4개를 놓으려고 합니다. 이때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 공을 놓는 방법을 고르시오. 흰 공은 각 행에 하나씩, 검은 공은 각 열에 하나씩. 각 열의 흰 공과 검은 공은 이웃하지 않게 놓는다 라고 했어요. 흰 공은 각 행과 열에 죄송합니다. 문제가 잘 읽었어요. 흰 공은 행과 열에 하나씩. 마방진 같은 거죠. 마방진이라고 부르니까. 흰 공은 한 개 이렇게 났다 이거죠. 됐어요? 두 번째 검은 공은 각 열에 하나씩. 열에 하나씩. 헌데 이웃하지 않게 넣는 거야. 그러면 흰 공이 배치된 거에 따라서 검은 공이 배치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흰 공의 배치에 따라서 검은 공의 배치가 되겠지. 뭔만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문제를 잘 풀려면 얘 흰 공을 다 그려가지고 검은 공을 집어넣을 거냐? 흰 공하고 검은 공은 이웃하지 않게 넣는다겠네. 근데 이웃이 강열에서 흰 공과 검은 공은 이웃하지 않는다. 여기서 의문심이 하나야. 자, 흰 공하고 검은 공은 이웃했어 안 했어요? 이웃하지 않았죠. 흰 공하고 검은 공은 이웃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이 검은 공 이거는 이웃을 했네. 이렇게 보면 이웃을 한 거야. 이 그림 지금 예시를 하나 보여준 거네. 그래서 이 말은 중요한 단어가 되겠네요. 강열에서만 그렇게 하라 이거죠. 열에서만 이웃하지 말라 이거죠. 됐어요? 만약에 가로 세로를 따졌다면 힘들어집니다. 흰 공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신경 쓰려면 힘들어지니까 열만 신경 쓴 거야. 그러지? 자, 열만 신경 썼다는 말은 이런 생각이네. 얘를 잘라가지고 따로 보겠다 이런 말이야. 얘기만 따로 보겠다, 여기만 따로 보겠다, 여기만 따로 보겠다 이 말이겠죠. 이 말이 지금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잘라버린 이유는 우리가 흰공 배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여튼간에 첫째 줄에 하나, 둘째 줄에 하나, 셋째 줄에 하나, 넷째 줄에 하나가 있을 거야. 잘라서 보면 얘를 잘라갖고 4개를 이렇게 틀어놨단 말이야. 그럼 어차피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이렇게 그림이 있을 거라고 무조건. 그러면 흰공 배치는 하나가 나오면 검은공 배치는 정해졌다 이런 말이야. 들어갈 수 있는 위치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열은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일열에 지금 일열에 동그라미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 열에가 동그라미가 여기 있을 수 있어 흰공이. 알았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있을 때 검은 공은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했을 때 검은 공은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야. 그러면 흰 공이 이렇게 한 번 배치되면 총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두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총 네 가지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흰 공이 하나 배치가 되면 검은 공은 네 가지밖에 없다 이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를 해야 돼. 흰 공이 들어가면 그 안에서 검은 공은 제약된 조건 안에서 배치가 되니까 몇 가지 없다 이거지 검은 공은. 선생님 검은 공만 일단은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곱하기 4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검은 공 배치는 어렵지 않다 이런 말이야. 몇 가지 없으니까. 흰 공만 배치하면 되겠죠. 흰 공 배치. 흰 공 배치. 자, 흰 공 배치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검은 공 볼 필요 없어요. 검은 공 볼 필요 없습니다. 흰 공만 보면 돼 이제. 자, 선생님 색깔 빨간색으로 칠해줄 겁니다. 자, 첫 번째 애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애가 배치할 수. 자, 봅시다. 한번 해볼게요. 뭐 열로 가볼까요? 열로. 행으로 가볼까? 행? 내가 동그라미 내가 치고 있잖아. 내가 동그라미 칠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동그라미를 1열부터 칠 거야, 2열부터 칠 거야, 3열부터 칠 거야, 4열부터 칠 거야. 내 맘이겠지. 내 맘이겠지. 아무 데나 시작을 해도 상관없겠지. 단지 가로 세로 보면서 조심해서 칠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나는 일행부터 하겠다 이거지. 그럼 일행을 하나를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몇 가지 방법?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네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칠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 이행 칠할 때는 조심스럽게 얘를 조심하면서 비껴가면서 칠하겠지. 몇 개 칠하겠어? 셋 중에 하나 칠하겠지? 세 가지야. 그 다음에는 똑같네. 비껴가면서 칠하겠네. 두 가지지? 한 가지가 되겠네. 아하, 네 칸을 이렇게 4 곱하기 4에 대해서 이렇게 마방진하는 경우가 4패까지가 나오네요. 내가 칠한다 생각하면 되지. 어디다 칠할까 고민하면 가지수가 나오는 거야. 고민하면 가지수가 나와요. 그렇지? 아, 여기다 할까? 여기다 하면 그 가지수가 되는 거야. 그럼 끝났네요. 4패 곱하기는 4는 72가지인가요? 아니다. 96인가요? 96? 자, 주머니 속에서 1, 2, 3, 4, 5가 하나씩 적힌 구슬이 각각 한 개, 두 개, 세 개가 들어있습니다. 8개의 구슬이 들어있네요. 8개의 구슬 중에서 임의로 4개의 구슬을 동시에 꺼냅니다. 동시에 꺼내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듭니다. 4개를 꺼내가지고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네요. 4개를 꺼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같은 숫자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같은 숫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네. 그러겠지? 선생님이 여기다 써볼게요. 1이 1개, 2가 1개, 뭐가 있어? 하나, 2개, 2개. 4, 4, 5, 5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1, 2, 3, 4, 4, 5, 5 이렇게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 중에 수를 4개를 끄집어낼 거야. 근데 같은 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데요. 그러지? 그러면 같은 수가 나오게 되면 이웃하지 않게 배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겠냐면 첫 번째, 자 여기에 있는 자연수에 대한 내용은 수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수가 하나가 있으면 너는 한 가지 이거지. 다른 수가 있으면 다른 수 두 가지 이게 되겠지. 엄마 이해됐습니까? 대신 이웃하는 같은 수가 나오면 이웃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러면 같은 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 이거지.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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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5가 3마리 있으니까. 근데 이 케이스는 이웃하지 않게 할 수가 없네요. 할 필요는 없겠죠 원래. 그랬어요? 두 번째 A, A, B, B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러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의 질문을 할 것은
자연수이겠습니다. 여기 5를 끄집어낼 거냐 여기 5를 끄집어낼 거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5든 여기 5든 자연수를 만들면 어차피 똑같은 수가 나올 테겠지. 이 수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자, 이런 케이스는 있어 없어? 있죠. 4, 4, 5, 5. 이런 케이스를 쓴다고? 4, 4, 5, 5 있으니 몇 가지 있어? 케이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4, 4, 5 케이스 한 가지밖에 없어. 얘를 가지고 어쩔 거야? 우리는 나열을 할 거야. 왜? 자연수를 만들려고. 4, 4, 5 나열하는 방법은 4, 4, 5 나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론이 있다 했지. 순열로 푸는 방법이 있고 조합으로 푸는 방법이 있다 했죠. 조합은 이거 나열인데 왜 조합입니까? 수가 두 종류밖에 없어. 4하고 5밖에 없잖아. 두 가지 방법이 얘를 나열하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인데 이 중에 내가 4자리를 골라주면 4자리를 골라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5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C2로 풀 수가 있습니다. 두 종류에 대해서는. 두 종류 나열은 4C2로 풀 수 있어요. 순열로 풀면 그럼 어떻게 푼가요? 봤더니 순열을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습니다. 4개를 나열을 할 건데 4, 4가 중복되니까 2, 100으로 나눠주고 5, 5가 중복되니까 다시 2, 100으로 나눠준다.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6가지. 자, 이렇게 만드는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그 가지에 대해서 6가지가 나왔어요. 두 번째는 6가지가 됩니다. 세 번째. A, B, C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네 번째 이제 A, B, C, D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나열하기 전에 AA가 누구야? 4, 4일 수도 있고 5, 5일 수도 있겠죠. AA가 누구? 4, 4일 수도 있고 5, 5일 수도 있다 이거야. 두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BC는 몇 가지입니까? BC는 4는 안 고를 거고 BC는 이 중에 2개 고르겠죠. 이 중에 2개 고르겠지. 4개 중에 2개. 그러면 우리는 4, 4, 5 두 가지에 대해서 4개 중에 2개를 고를 거고 이 D는 4, 4, 5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BC 자리에 들어갈 수가 골라줬죠. 4개 중에 2개를.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나열을 할 거야. 4, 4, 1, 2 이런 수 나열할 거야. 나열하면 어떻게 합니까? 종류가 세 종류일 때는 순열 4, 100을 4, 4가 중복됐으니까 2% 나눠준다 이 말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24에서 1하면 12 6이 12 144가지가 되겠네요. 위에는 6가지고요. 얘는 A, B, C, D니까 이제는 5개 5, P, 4 바로 해도 되겠죠. 1, 2, 3, 4, 5를 4개 나열했으니까 5, P, 4는 120가지. 결론적으로 6, 270가지가 나오네요. 근데 저거 두 번째랑 세 번째에서 같은 숫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미안합니다. 끄집어내고 나열만 했네요. 이웃에 대한 얘기는 안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이웃에 대한 얘기 안 했으니까 다시 완전 다시 나열만 해버렸어요. 이웃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웃. 그러면 두 번째는 뭐야? 수가 완전 다르지. 자, 이렇게 되면 두 A, B가 이웃하지 않으니까 방법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겠네. 여기가 똑같고 여기가 똑같으니까 얘는 몇 가지? 두 가지. 얘는 AA가 이웃 안 하니까 우리는 방법은 B, C 나열하고 A 들어갈 수가 있겠고 뭐 다른 방법도 있으면 몇 개 안 되니까 B, C 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200 B, C 나열하고 A가 들어가니까 200 곱하기 두 자리 B, C 들어갔고요.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세 자리 중에 두 가지. 그 다음에 앞에 2 곱해주고요. 4일 때 5일 때 2, 2, 3 12가지입니다. 밑에는 할 필요 없고요. 그러지? 100
134가지가 되겠네요. 이해됐죠? 훨씬 쉬워졌네. 이거 다르니까 경우에서 더 작아졌습니다. 요거만 조심하면 되겠죠? 요거 얘는 이해되시죠? 44일 때 55일 때 얘 고를 때도 조심하는 것이 뭐냐면 44가 골라지면 5도 하나의 수로 골라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가 5도 들어갈 수 있어요. 4개 중에 2개 골라준다 이거지. 여기 뭘 안 했어? 고르는 거 안 했네? 에이 또 틀렸네. 뭐 안 했어요? 고르는 거 안 했어. 4C 2개는 4, 4, 5고 BC 골라줘야 되고 그리고 나열하고 흐름이 3칸 1칸 2칸 3칸 이렇게 흐름이네요. 답은 달라졌네요. 그러면 12에서 6을 곱했으니까 72 마무리가 달라졌고요. 194가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분류 작업이 중요하고요. 골라줘야 되고 말에 맞게 나열을 해줘야 되고 얘는 고르면서 나열한 겁니다. 별 문제가 없으니까요. 다음 말이 기네요. 길동이는 어느 인터넷 사이트를 가입하면서 비밀번호를 자신의 주민번호 앞자리 0007 와우 05년생이요? 05년생 가능하구나. 미안하다. 요즘은 05년생 이게 051713과 영어 이름인 길동 이름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자리? 앞에 4자리는 숫자, 뒤에 4자리는 알파벳. 총 8자리인 거면 나열하여 8자리 비밀을 만듭니다. 앞에는 숫자, 뒤에는 알파벳.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의 6개의 숫자 중 00이 눈에 들어오고요. 4개를 사용하여 0이 2개 사용될 때는 0끼리는 서로 이웃한다. 00은 이웃한다. 영어 이름의 7개의 알파벳 중 4개를 사용하여 하나, 둘, 셋, 4개를 사용하여 나열하는데 지가 2개네요. 지가 2개 사용되고 얘는 정해졌네요. 지는 지와 지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대요. 지와 지 사이에는 모음은 누가 있습니까? 모음이 지금 I, O가 있네요. 길동이가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의 개수를 구하시오. 차근차근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앞자리 4개는 숫자를 쓸 거고요. 뒷자리 4개는 알파벳을 쓸 거고요. 앞에 4개 따로 계산하고 뒤에 4개 따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지? 앞에 4개 따로 계산하고 뒤에 4개 계산해서 곱하면 되겠죠. 전혀 다른 방법으로 계산했으니까요. 그러면 앞에 4개 중에는 0이 2개 사용되면 이웃한다 있으니까 얘는 0 2개 나머지 2개. 두 번째는 그러지 않을 때 4개가 서로 다를 때 이래 되겠죠. 0 2개 사용되면 나머지 애들 골라주고 일단 선택해주고 배치를 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2개 선택하는 방법이 4개 중에 2개 선택 4C2 곱하기 골라줬어요. 그 다음에 나열하는데 00은 이웃하니까 하나 둘 3개니까 3팩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자 고르면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바로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쌤은 일단 골라주고 배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차근차근. 다음 4개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0이 서로 다 다른 수니까 0 하나를 빼주고 5개 중에 4개를 나열하면 되겠죠. 그러지? 여기는 5피사. 와 수가 크네. 6 36에 여가 120 여가 156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지가 2개 사용돼야 되니까
G가 들어갈 자리만 일단 배치하고 G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거냐면 가운데 모음이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되니까 자리가 떨어져야겠네. 일단 떨어져야겠지. 떨어지는 방법이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 방법과 이 방법은 좌우 대칭이야. 하나만 하면 됩니다. 곱하기 2를 할 거야. 그래서 우린 두 가지 방법만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G 두 번째 G 됐습니까? 자, 이 방법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모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남는 거 들어가면 되겠네. 남는 거 뭐 남았어요? 몇 개 남았어? G 하나 넣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남았나요? 곱하기 4. 그 다음에 두 가지. G.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는 자음이 하나도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니까 전체 경우에서 빼주면 되겠네. 전체 경우는 5개 남았으니까 5, 4가 전체 경우고 그 다음에 자자가 들어가는 경우 자자 3, 2를 빼주면 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모음이 하나 들어갔다. 5 곱하기 4에서 3 곱하기 2를 빼면 되겠다. 얘가 16가지고 얘가 14가지에서 총 30가지가 나왔네요. 그러면 3, 6, 18, 3, 5, 15, 3, 1은 4. 4680가지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다음 시간 숙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문제 하고 인쇄선 잘못했네. 인쇄를 미안해요. 이꼴 했어요. 경우의 수 그냥 중간 정도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요거 풀어오시는 게 답은 뒤에 붙어 있으니까 수수로 하고 오답을 하고 다음 시간에 제출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어요. 자기 시험님 제출하시고요.